네, 21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1 로테이셔널 벡터랑 그 다음 앵귤러 모멘텀 and 앵귤러 모멘텀. 자, 회전운동이 어떤 이제 입자 하나가 돌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물체가 강체가 회전을 하든지 간에 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예를 들어 물체가 있는데 얘가 이쪽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다. 오메가의 각속도로 돌고 있는데 물체는 이렇게 생겼고. 자, 근데 이때 우리가 방향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 방향도 따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도는 요 평면이 있을 테고 이 도는 평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 그러니까 요 회전하는 평면. 자, 이 평면에 이제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평면은 수직인 이제 벡터가 되는데 이제 평면의 모든 점과 수직이죠. 자, 이 벡터의 방향을 앵귤러 모멘텀의 방향으로 정합니다. 자, 크기는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아니고 각속도. 자, 각속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타라는 것 각도도 얘가 이제 얼마만큼 돌아갔다. 예를 들면 세타만큼 이제 여기 이 평면상에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처음에 이제 원래 이 위치에서 각도가 이만큼 돌아갔다고 치면 이 평면 위에서 이 각도를 우리가 d세타라고 넣을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오메가라고 하는 벡터는 그러니까 앵귤러 벨로시티죠. 각속도. 이 벡터는 이제 바로 이 각도 벡터의 미분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하는 회전하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방향을 우리가 각속도 방향으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가속도, angular acceleration도 역시 벡터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는 각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되겠습니다. 각속도의 변화율이죠. 자, 이것도 역시 벡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이 각속도가 변하는 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원운동에서 가속도가 생기는 것과 유사해요. 그러니까 원운동에서 우리가 가속도가 생기는 게 원운동의 경우 우리가 따져보면 회전운동의 일종이죠. 원운동의 가속도, 그냥 가속도를 생각을 하면 만약에 속도의 크기가 바뀌면 V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V의 어떤 요 접선 방향을 세타의 유닛 벡터라고 할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가 가속도가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죠. 가속도가 하나는 첫 번째가 그냥 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얘는 V의 크기가 V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은 등속 원운동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등속 원운동일 때는 없죠. 0이다.
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얘가 방향이 변한 거예요. 이게 세타라고 하는 벡터 여기서 보면은 이때는 여기를 가리키지만 좀 지나면은 이제 이게 이쪽 방향 가리키는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그래서 이 벡터가 변하기 때문에 요만큼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타가 변해서 생기는 그 세타가 그 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구심 가속도라고 하죠. 자, 이건 원운동 얘기였고요. 그것과 유사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각 가속도 앵귤러 액셀러레이션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오메가라고 하는 벡터를 오메가의 크기에다가 어떤 방향을 n이라고 합시다. 이걸 우리가 그냥 n이라고 크기가 1인 유닛 벡터를 n이라고 합시다. 자, 이게 0이 아닌 경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오메가의 크기가 0이 아니면은 당연히 각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 우리가 이제 페달을 한다. 뭐 자전거 페달을 밟는다고 하면 페달을 점점 세게 밟으면은 자전거 바퀴에 회전 가속도가 늘어나죠. 그 경우에는 이제 회전 속도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회전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알파가 dt분의 d 오메가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크기가 안 바뀌어도 그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방향이 변하는 경우가 n이 그 시간에 대해서 변할 때, 이 경우는 알파는 오메가에다가 dt분의 dn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얘가 막 내가 그 회전체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회전하는 뭐 자이로스코프 별로 이용하지 않으니까 여기 어떤 이제 평면 위에 팽이가 돌고 있다고 쳐봐요. 팽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 평면을 얘를 이제 확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그러니까 각속도의 크기는 변하지 않겠지만 다른 힘이 없으면 각속도의 방향이 변하죠. 각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것이 바로 각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dt분의 d의 오메가니까 오메가는 벡터고요. 얘를 다시 쓰면은 dt분의 d의 오메가의 이 수직인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를 우리가 풀어서 쓰면 미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앞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n이라고 하는 벡터가 방향이 바뀌어서 생기는 컴포넌트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각 가속도 벡터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알파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우리가 물체 운동에서 가속도하고 유사하게 물체 회전에서 각 가속도가 생긴다는 얘기는 돌리는 힘이 필요한 거죠. 이 알파가 0이 아니게 하려면은 우리가 돌리는 힘인데 돌리는 힘이 바로 토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토크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토크 우리가 표시를 그 타우라고 쓰고요. 그 타우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그 위치 벡터에다가 중심축으로부터 그 힘 벡터의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로 쓸 수가 있는데, 이 크로스 프로덕트 옛날에 케플러 법칙 할 때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아무튼 잠깐 수학적인 벡터 프로덕트, 일반적인 수학 얘기를 하면 벡터 프로덕트는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2차원 또는 3차원 상에서, 예를 들면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A와 B라고 하는 벡터가 놓여 있는, 약간 얘를 돌릴까? 놓여 있는 이제 어떤 평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 어떤 평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림이 이렇게 그리지 말고 녹색으로. 자, 이 어떤 벡터가 이 평면이 있는데, 이 평면상에 놓여 있다고 칩시다. AB라는 벡터가 어떤 평면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 두 평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뭐냐면은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제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해요. 이런 벡터를 생각을 하고, 이 벡터는 이 두 평면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B하고도 수직이고 A하고도 수직인 그런 벡터를 생각을 해요. 요 벡터를 우리가 이 벡터의 방향이 바로 A 크로스 B가 되는데, 요 A 크로스 B의 방향은 항상 A 오른손으로 A와 벡터와 B 벡터를 이렇게 쌓았을 때, 오른손 손가락 4개 이 방향으로 돌렸을 때 올라가는 방향, 그게 이제 벡터 프로덕트고요. 요 사이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요 벡터 프로덕트 한 벡터의 크기는 각각의 벡터의 크기에다가 사이각의 사인 값을 곱한 값,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이 정의를 하는 건 이제 수학적인 정의고요. 어떻게 보면 토크를 정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토크에 들어맞는 거. 자, 그러니까 토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중심점이 있고요. 중심점으로부터 얘를 돌리고 싶어요. 돌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어떤 물체가,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물체가 이렇게 생겼고, 이 벡터가 R이에요. 그리고 내가 힘을 가해요. 힘을 여기다가 이렇게 가해요. 요 작용점이 여기에요. 여기 힘을 가하면은 이 사이각은 사실 이제 요 값이 될 거고요. 요 쭉 선을 이으면은 이 각이 사이각이 될 거고, 이때 토크는 바로 R 크로스 F, R과 F의 벡터 프로덕트로 주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그 세타가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직각 90도라고 하면은 이 토크의 크기가 RF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물론 이제 여기서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방향은 이쪽 튀어나오는, 화살 지면으로 올라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토크의 방향이 되겠고요. 자, 근데 이 세타가 90도일 때 가장 돌리는 힘이 좋죠. 돌리는 토크가 가장 큰 거고요. 왜냐하면은 얘를 돌리려면은 중심 여기 5점으로부터 5점을 고정시키고 이 물체를 돌리려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얘를 직각으로 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는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하면 토크의 방향도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 우리가 이때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을 토크의 방향으로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를 약간 비스듬하게 뭐 이쪽이나 비스듬하게 가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토크의 크기는 줄어들고요. 실제는 이 F의 크기가 아니라 효과적인 것은 F에다가 여기 F 사인 세타 요만큼만 토크에 관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토크의 크기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토크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 우리가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하는 거랑 이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운 것 중에 모멘텀과 힘의 관계가 있었죠. 모멘텀은 이제 어떤 입자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고, 입자가 하나가 아닐 수가 있으니까 mi, vi 한 다음에 얘를 다 더하면 이게 시스템의 모멘텀이 되고요. 폴스는 뭐냐면 여기 힘이에요. 여기 가해진 익스터널 폴스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랑 모멘텀 P라고 쓰고, 이게 사실은 가속도하고 관계가 되니까 mi에 vi의 타임 디리버티브 이렇게 되고요. 이건 사실은 질량은 상수기 때문에 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dt분의 d에 서메이션에 v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의 입자가 뭐 여러 개, 예를 들면 뭐 회전하는 게 아니라 뭐 아메바가 있는데 아메바가 막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다 힘을 가하면 얘가 이제 모멘텀이 바뀌는 거죠. 아무리 복잡해도 이 관계식은 항상 성립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비슷한 관계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앵귤러 모멘텀을 우리가 좀 더 나중에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어떤 작용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R이라고 하는 게 약간 임의성이 있기 때문에 앵귤러 모멘텀도 임의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달의 각 운동량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중심을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뭐 지구를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달을 중심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R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 말 나온 김에 좀 더 얘기를 하면 달이 있어요. 달의 각 운동량. 달의 각 운동량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달 중심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달이 자전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그것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중심을 우리가 지구로부터 잡을 수도 있잖아요. 지구. 그러면은 이제 요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래 이제 달에 물론 이제 자전 가공 동량도 있고 공정 가공 동량도 있는 거죠. P.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도는 운동량에 해당하는 거죠. 그냥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자체는 각 운동량이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 L은 예를 들어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 포인트 파티클에 대해서, 포인트 매스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원점을 중심으로 얘가 이동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질량이 여기 r이라고 하는 벡터고 어떤 여기 질량이 m이고 속도가 v면은 r 크로스 운동량이 mv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죠. 그 v라고 하는 놈이 뭐냐면은 이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뭐야 그 아래 우리가 이 중에서 이 수직 성분만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크기가 R의 오메가가 되겠죠. V에 뭐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R 크로스 M하고 V 대신에 V에 그냥 요거의 수직이 되는 V에 이게 이걸 세타 성분이라고 할까요? 세타 성분은 얼마냐면 V의 사인 세타 또는 결국은 그냥 크기가 R 오메가가 되겠죠. R 오메가고 그 방향은 세타 방향이라고 하면 자,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M R 제곱에 여기도 크기가 R이 나왔기 때문에 이 R의 유닛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 방향은 어디냐면은 바로 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다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M R 제곱에 오메가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얘가 뭐예요? 얘가 바로 관성 모멘트에 해당하죠. 포인트 파티클에 중심축으로부터 R만큼 떨어졌을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건 포인트 매스에 대한 예고요. 이 관계식이 일반적으로 성립을 해요. 일반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일반 물리 범위를 벗어나는 거라서 유도는 하지 않겠지만 어떤 이제 의미의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구다. 우리가 지난번에 롤링 모션 경사면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을 때 그 관성 모멘트들을 다 따져봤잖아요. 자 이제 뭐 이런 거의 관성 모멘트가 예를 들면은 이 껍데기 탁구공 같으면 뭐 3분의 2였고 꽉 차 있으면 5분의 2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얘가 돌고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인가 돌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돌고 있다고요. 그럼 이쪽 방향에 우리가 각속도가 있겠죠. 그다음 이쪽 방향에 각운동량도 있을 거예요. 돌고 있으면. 자 이때 각운동량과 각속도의 관계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우리가 포인트 파티클에 그냥 물체 운동에서 뭐하고 유사하냐면은 운동량이 관성에 해당하는 게 질량이고 곱하기 속도 이거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로 어넬러지를 할 수도 있죠. 어넬러지를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포인트는 여기 평행 운동에서는 항상 속도하고 운동량은 평행하죠.
왜냐하면 m이 그냥 숫자니까. m은 그냥 비례상 숫자니까. 물리량 하나, 스칼라량이니까. 자, 근데 이게 여기선 성립하지 않아요. 그 L하고 오메가가 항상 평행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게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인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달걀 모양 같은 걸 생각하면 이제 되는데 달걀 모양의 어떤 물체가 있어요. 달걀 모양의 물체가 있는데 얘가 그 뭐 도는 방법이 뭐 이렇게 이쪽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축을 그려봅시다. 저기 U축을 우리가 Z축이라고 할까요? 자, 이 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돌릴 때 많이 쓰는 축이 이 축이겠죠 아마. 뭐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축으로 돌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를 X축이라고 할까요? 이쪽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를 X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Y축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를 뭐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아니면 Y축 방향으로 여기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걀이, 그죠?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돌리는 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세 개의 로테이션 엑시스가 있어요. 서로 무관한 엑시스. 근데 뭐 내가 이걸 꼭 이쪽으로만 돌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그 세 축에 하나로만 돌려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이상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이쪽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앵귤러 모멘텀이라고 합시다. 도는 게 앵귤러 모멘텀을 얘기하는 거냐 앵귤러 벨라시티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 경우에 앵귤러 모멘텀하고 앵귤러 벨라시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이 앵귤러 벨라시티가 이쪽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왜 그런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이걸 좀 이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오메가가 X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고 하면 X성분을 생각을 하면 X성분에다가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관성 모멘트가 있겠죠. 관성 모멘트는 바로 X축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게 질량들이 분포했느냐 그거랑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L의 X가 되는데 여기서 물론 IX는 사실은 인티그랄의 X하고 그 X축에 대해서 수직이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요. Y제곱 더하기 Z제곱의 dm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그 X축을 중심으로 여기 수직인 그런 이제 어떤 점들을 이 질량에 대해서 mr 제곱을 서메이션 할 때 이 부분이 우리가 축에 작용하는 게 x의 크기는 작용하지 않고 y하고 z의 크기만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앵귤러 모멘텀의 y 컴포넌트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아예 이것도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z제곱 더하기 x제곱의 dm 그 다음에 L의 z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z는 인티그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dm 자, 근데 보통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다른 경우에 우리가 축에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지는 걸 생각을 안 했었죠. 예를 들면 9 같으면 축에 따라 전혀 달라지지가 않으니까 9 모양이나 그 다음에 원통 모양의 경우에는 이 시메트릭 엑시스만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값이 다 다르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ix하고 iy 값이나 iz가 다 각각 다르죠. 다르다. 뭐 같은 경우가 특별한 경우죠. 시메트리가 있을 때만 같아지는 거예요. 구같이 스피리컬 시메트리가 있으면은 이 값을 어떤 축으로 하든 달라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이 회전축이 어디 x축이나 여기 지금 y축이나 z축 중에 하나이면 얘는 항상 비례해요. 그러니까 L하고 LX는 IX 오메가 X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X만 0이 아니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IX는 그냥 숫자니까 그 X의 경우에는 이렇고 Y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Z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L하고 오메가하고 평행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Z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만약에 얘가 이렇게 Z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오메가의 방향이 Z축 방향으로 돈다고 했으니까 얘가 오메가고, 오메가도 Z축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L도 Z축 방향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이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행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이 이쪽이라고 쳐봅시다. 자, 그럼 이 앵귤러 모멘텀이 이쪽일 때는 얘는 이제 세 개의 컴포넌트가 다 있죠. LX, LY, LZ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때 오메가 값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메가 X, 얘도 세 개의 컴포넌트가 다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면 I 값이 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메가 X 이렇게 되고, IY 오메가 Y 이렇게 되고, IZ 오메가 Z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때요? IX, IY, IZ가 전부 같을 때만 이게 오메가하고 평행하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 오메가와 평행하지 않죠. IX하고 IY가 그 다음 IZ가 이런 것들이 다를 때는, 어느 하나라도 다를 때는, 잠깐만, 이게 언리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 이게 전부 같지 않으면 IX, IY, IZ가 아니면 L하고 오메가는 평행하지 않죠. 자, 일반적으로 평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팽이 같은 게 되게 뻔히 모션을 하는 이유가, 되게 재미난 운동을 하죠. 팽이 도는 걸 잘 보면은 그 팽이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축도 돌고, 뭐 축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그건 뭐 중력도 작용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되게 재미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재밌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따져줘야 할 내용이 그 토크하고 각 운동량의 관계인데, 앵귤러 모멘텀, 얘는 그 힘과 모멘텀의 관계랑 유사해요. 아무튼 한번 봅시다. 그 각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사실은 이제 물체가 어떻게든 돌고 있을 텐데 어떤 이게 지금 물체가 그냥 하나의 포인트가 아니고 뭐 어디론가 막 돌고 있어요. 어디론가 어디선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에요. 오메가라는 벡터가 있고 오메가라는 벡터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점은 이제 여기 질량 mi라는 점이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도가 v 또는 이제 운동량이 pi라고 하는 이런 이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다른 포인트는 또 다른 모멘텀을 가질 수가 있겠죠. 얼마든지. 자, 그래서 이 각 운동량은 사실은 각각의 질량 미소 질량 부분의 각 운동량의 총 합이 될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어떤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R i에 여기 RI라고 합시다. RI 크로스 P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보면 얘는 시간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두 항이 나오죠. 하나가 RI 크로스 DT분의 DPI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DT분의 DRI의 크로스 PI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DT분의 DRI는 바로 속도 벡터가 되겠고요. 속도 벡터는 모멘텀 벡터랑 평행하죠. 이제 두 개가 평행한 거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사이각이 사인 세타가 0이 돼갖고 얘는 0이 되고요. 따라서 이제 이것만 남게 되고 첫 번째 항만 남게 되고 근데 첫 번째 항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이건 바로 i번째 파티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메이션의 i에 RI 크로스 FI가 되는데 이건 사실은 뭐냐면은 토크죠. i번째 파티클에 아이스 파티클에 작용하는 돌림 힘 토크란 말이에요. 타워 i라고 씁시다. 근데 토크의 총 합이라서 이 결국은 전체 토크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외부에서 이제 토크를 주면 이게 각 운동량이 변화한다 그 말이죠. 시간에 대해서.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 외부에서 힘을 주면 얘가 운동량이 변화한다. 이거랑 그대로 유사하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외력이 없을 때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이야기를. 자, 이거를 이제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 만약에 외부에서 돌리지 않으면 토크를 가하지 않으면 각 운동량은 보존된다. 자, 그 뜻이에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 같은 굉장히 대칭적인 물체가 움직일 때는 그냥 계속 돌아요. 그냥 계속 돌 뿐인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 물체가 만약에 있다고 쳐봐요. 요렇게 생긴 계란 같은 걸 만약에 돌리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현상이 발견되는데 외부에서 토크를 가하지 않은 처음에 이제 돌리고 나서 얘가 이제 막 돌 텐데 이 값은 변하지 않죠.
이 값은 변하지 않는데 오메가 값은 보존될 이유가 없죠. 오메가는 보존될 이유가 없다. 자, 그래서 사실 축이 도는 게 이거에 해당하는데 실제로 팽이를 이제 중력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굉장히 빨리 도는 경우에 생기는데 그 잘 보면은 이 팽이의 축이 이렇게 살살 돌아요. 팽이의 축이 살살 도는 게 바로 각속도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이건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L하고 이게 오메가하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이 I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I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성분마다 다른 값이 붙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L하고 I하고 I가 아니라 각운동량과 각속도가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난 현상이고요. 보통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많은 기구들이 있죠. 실용적인 기구도 있고 그냥 놀이상 기구도 있고 실제로 일어나는 게 팽이 같은 팽이 운동이라든가 사실 여기 프리세션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축이 도는 거 사실은 지구도 프리세션을 하고 있죠. 몇만 년인가? 지금 이거 까먹었는데 지구 자전축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재미난 게 지구가 포인트 파티클이 아니어서 생기는 일이고 그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자, 이제 되게 사실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재미나고도 복잡한 현상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일반 물리에서는 더 이상 복잡하게 강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영상을 하나 시청을 할게요. 동영상을 보면 이제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한번 봅시다. 이거는 각운동량이 보존되고 각속도가 보존되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관성 모멘트의 차이에 따라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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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크기, 관성 모멘트 크기와 각속도의 크기 관계고 이게 또 아주 재미나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각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제 돌리죠. 돌리는데 이 바퀴의 방향을 돌리면은 이 실험하는 친구가 또 돌아가는 거죠. 자, 이 모든 게 앵귤러 모멘텀 컨저베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지금 네트워크가
그 뭐 자전거가 정지 상태에서는 쉽게 넘어지는데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중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자전거가 움직일 때는 안 넘어지죠. 잘 안 넘어지는 거죠. 이것도 다 이 앵귤러 모멘텀 컨서베이션과 관계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게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 이 회전 운동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사실은 이제 역학 부분을 다 했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연력학 부분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 역학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요.